안녕하세요. 상상계엄령입니다. 오늘은 정화의 입장에서 임수, 계수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화의 입장에서는 관성이죠. 임수는 정관, 계수는 편관, 살입니다. 같은 관성이죠. 나를 극하는 글자. 그런데 글자 하나 차이로 정관, 편관, 너무 다른 성향, 인생, 그리고 성격적인 면모를 가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화는 여름 기운이잖아요. 그 여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데 그걸 막는 게 관성 수기운입니다. 이렇게 관성으로 극을 당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논할 수는 없죠. 정화의 삶의 형태가 여러 가지니까요. 그러면 정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성, 정화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금, 현실, 돈, 이거를 금을 지지겠다는 거예요. 꼭 돈이라는 형태라는 것보다도 삶의 구체적인 형태를 바꾸겠다는 거죠. 실제로 돈도 좋아합니다. 정화일관이. 근데 이제 어떤 정화일관이 돈 나 싫다. 뭐 나는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하죠. 진짜요? 그러면은 혹시 스스로를 관조적이고 설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도 병화와 정화와 같은 불기운이지만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병화는 산만하고 넉넉한 식신적 어떤 빛 에너지라면 정화는 집중적으로 한 곳을 지지는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죠. 이 정화들은요, 기회가 된다면 좀 실용적이고 뭔가를 가공하고 집중해서 바꾸려고 하죠. 기능적으로요. 그래서 정화를 옆에서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아우, 징하다, 과하다, 진상이다, 상관경관이다, 반골기질, 현실 개조, 뭐 어떤 고치고 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니까요. 이제 반대로 좋은 점, 따뜻하고 집중적으로 다정한 면모.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꼭 내 편이 돼야 돼요. 적이 된다면 진짜 수틀리면 삿대질도 합니다. 상관, 경관 기질이죠? 말을 잘 못하는 정화일관이 없어요. 저는 임수라서 그런지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정화일관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빈정상할 때도 있어요. 현실적인 목적성, 내가 가공할 뭔가, 고칠 뭔가, 어떤 해야 할 거, 이런 거요.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그게 금이에요. 정화는 자신의 열 에너지로 그 금을 녹이려고 해요. 경금 재성이죠? 정화의 열로, 열 에너지로 경금 재성을 녹여야 뭐, 어떻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화가 집중적으로 삶의 현실을 지지고 녹이고 내가 만들어 쓰려면은 연료인 장작이 필요합니다. 간목 인성. 벽갑인정이라고 하죠. 간목을 인성으로 적당히 잘라서 쪼개서 뭐 정화를 강하게 해서 그 경금을 조절해서 녹이죠. 인성으로. 불 조절 잘해서 경금을 녹인다는 뜻이에요. 잘 재련한다. 뭐 좋은 글자들이라고 해요. 어쨌든 정화의 목적은 경금, 재성을 녹이는 일. 그러니까 재성이니까 뭐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돈도 포함됩니다. 돈도 좋아합니다. 진짜 현실적으로는요. 정화는 중년 혹은 뭐 그 청년기에도 돈 벌려고 해요. 돈 좋아합니다. 계절적으로 봐도 여름 화에서 가을 금으로 가죠. 자연스러운 정화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뭐 벽갑을 해가지고 장작을 쪼개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굉장히 열 에너지가 강해졌는데 목적성이 없다, 금이 없다. 그러면은 금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운에서 오니까. 그래가지고 정화가 내가 강해져가지고 내가 불로 열심히 재성 현실을 타파하고 고치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막 쓰고 있는데 관성, 수기운이 왔습니다. 개수, 임수. 나를 극하는 십성이죠? 스톱 그러는 거예요. 정화가 나는 단지 돈을 지지는, 재성을 지지는 대로만 온전히 가진 않겠다는 뜻. 이제 좀 다른 차원이에요. 정인목이 되면요. 그 임수는 해수잖아요. 해수는 깜깜한 겨울, 검은 바닷속에
정화, 에너지원, 따뜻한 어떤 불씨, 티끌 이런 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 해수는 차갑죠.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바다 깊은 속 그 심연이니까. 네, 해수 중에는요, 감목, 생명의 씨앗이 장생을 하고 있어요. 그 열만 가하면요, 감목이 이렇게 싹이 터요. 그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바닷속은 아직 추워서 싹을 못 틔우고 있는데 정화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해수 안에 그 감목의 기운만 있는 해수 속에 정화 온기가 들어가요. 이 정화가요, 자신을 강하게 해서 경금을 지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감목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감목이 움직여요. 그리고 생명활동을 시작하죠. 정임합목입니다. 임수, 해수의 차가운, 공허한 바다, 태초에, 우주에 그 처음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그곳에 말씀, 정화의 온기가 있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감목이라는 단백질이 정화로 인해서 세포 분열되고 변성되고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런 진화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정임합목이. 이런 모든 과정이 정화의 온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게 정임합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은 숫자, 임수가 1이고 정화가 2고요. 2 더하기 1은 3, 목이 됩니다. 감목. 일주를 놓고 보자면요. 정해일주예요. 생명 탄생의 그 어떤 시작? 그래서 사주에 정임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무작정 현실 추구, 재성 추구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임합이 어디에 천간에 있는 분들은요. 뭔가 모르게 생명 탄생적인 어떤 섹시하달까? 이목구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생식적인 매력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임합목의 모습이 정화의 두 번째 목적성입니다. 다음으로 정화가 개수를 만나면요. 이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화는 정임목을 하든지 간목을 탄생시키든지 아니면 정화로 금을 지지든지 돈이나 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정화가 강해지려면요. 좀 어쨌든 강해져야 돈을 벌든지 어떻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습기가 없어야 돼요. 불이 장작이 활활 타려면. 그런데 개수는 뭐 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습하고 안개 끼고 부슬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한 거 있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화는 나를 좀 열 에너지를 내가 발휘하고 싶은데 좀 날씨가 안 좋아요. 좀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화는 개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정화의 입장에서는요. 개수가 편관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개수를 만나면 짜증, 변덕, 스트레스, 좀 신경도 예민하고요. 까칠해요. 좋게 말하면 영특하고 예민하고 예감이 있고 그렇죠. 또 이 개수를 장생시키는 그 글자가요. 묘목이에요. 또 내년이 개묘년이죠. 그 느낌을 물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정화다. 간목, 장작을 떼가지고 나는 불을 크게 해서 금을 지질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장작이 아니고 그 습기를 가득 먹은 살아있는 잡초를 태우면 이제 연기만 나잖아요. 불도 잘 안 붙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묘목. 그러니까 간목은 좋아해도 묘목은 안 좋아해요. 정화는. 같은 목이라도 간목과 을목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정화의 입장에서 묘목을 가진 정묘일주를 보면 병지잖아요. 편인이고. 그래서 내년 운을 예를 들어보면요. 편인 편관이에요. 참고 견디라고요.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날에 그 생초, 물을 잔뜩 먹은 생초를 이렇게 불로 태우면 안 타죠. 연기 나고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도 편인 편관으로 참으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냐면은 그 간목이 뜰 때까지. 정화일간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면요. 이미 올해 시작되었을 거예요.
신의 월에. 그쵸? 그 기운을 좀 느끼실 겁니다, 본인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좀 안 하시면 좋겠죠. 재성을 안 움직이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내가 아니고 남에 의해서 혹은 편관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이미 예감하고 있는 게 시작이 된 거죠. 정화일간이 사주 원국에 개수 편관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개수가 편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그 편관이 지지로 어떻게 작용할지 자수, 축토 이런 위치를 보면 되죠. 문제 발생 궁성인 거죠. 사회 자리, 내 자리, 자식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걸 좀 짐작할 수가 있죠. 일주별로 보면요. 정축은 축토 속에서 개수가 나온 거죠. 내가. 그리고 정묘는 편인, 병지. 좀 습한 게 더 들어온 거죠. 편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는 역마. 정화일간은 개묘년에 좀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떤 내 마음짜리 그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간목 뜨잖아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 개묘년에는 좀 돈에 좀 초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기를 가득 머금 생풀은 그 연료가 되지 못해요. 정화에게 금을 녹일 수 없습니다. 일주별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일주 해묘미 배우자 자리가 편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미일주 묘미와 편인으로 편관 상황을 잘 견디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정유일주 재성의 브레이크 제극인 됐죠? 역마입니다. 정축일주 축토 속의 편관 개수가 올라갔어요. 내 자리에서요. 다음으로 정화의 입장에서 개수 편관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 견디거나 무토로 개수를 합살시키거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토를 쓰는 건데요. 정화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그 무토, 이게 바람막이 같은 거거든요. 정화에게. 무게압으로 개수까지 합살. 그리고 그 뜻은요. 습기를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편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요. 무토가 있으시면 돼요. 그 무토가 어느 궁성에 있는지 사회 자리인지 부모 자리인지 자식 자리인지 그곳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편과 눈인데 나는 무토가 없다 그러면은 무토 인연을 찾으시면 돼요.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화일관들 좀 제 영상 보고 심란하신 건 아니죠? 더한 날도 있었는데 이쯤을 못 견딜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돈 관리만 잘하시면 되죠. 정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전원님만 마치겠습니다.